60명의 사람을 살해한 자칭 교양살인마 잭은 미스테리한 인도자 버지를 따라서 어둠 속을 따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여태껏 저질렀던 살인들 중 5가지에 대해 고백을 시작합니다. 영화는 이 5가지의 살인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며 잭이 늘어놓는 논리 혹은 궤변과 그에 대응하는 버지라는 남자의 대화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운전을 하던 잭의 차 앞으로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길가에 차가 서 있는 걸 보니 차가 고장난 듯 하네요. 갈 길이 바쁜 잭은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로 말하지만 여자는 그에게 계속 도움을 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태우고 철공소로 향하는 잭. 하지만 이 여자 계속해서 잭의 신경을 끌네요. 도와달라고 할 땐 언제고 초면에 살인범으로 의심하죠. 물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말이에요. 어찌 보면 쓸데없이 감이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을 잭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결국 그녀는 잭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잭이 사용하는 개인 냉동창고로 옮겨지죠. 두 번째 사건 역시 희생자는 여자입니다. 목표물의 뒤를 천천히 쫓아가던 잭. 그는 처음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그녀의 철벽 방어로 인해 사실은 보험사 직원이며 정부 지침으로 인해 경찰이라고 말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지어내죠. 이후 그녀 역시 살해당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잭이라는 인간은 단 한 조각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죠. 마치 야생동물을 사냥하듯이 말이에요. 매우 충동적으로 보이는 그의 살인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객을 도발하듯이 벌어지지만 그는 자신의 살인은 예술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외국에는 사람 말을 하는 객세키가 존재하는구나 싶을 겁니다. 영화는 장르 영화로서의 재미를 따져본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물론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영화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고어신의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아도 살인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 행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면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심지어 헐리우드에선 절대로 금기시하는 아동살인까지 적나라하게 나오는 영화이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굳이 필요할까요? 다만 연출 자체는 어딘가 탐미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돋보이는 장면은 두 번째 살인 이후 강박증으로 인해 청결에 집착하는 잭이 차 안에서 집 안에 남은 핏자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는 연출에서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나오는 흥겨운 음악은 끔찍한 내용과 상반되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면서 전개의 감칠맛을 더해주죠. 그렇다면 도대체 감독은 이 영화에서 왜 예술가를 자처하는 살인마를 내세웠을까요? 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무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게 예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렇다면 감독은 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살인을 통해 파괴의 예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이기는 합니다. 패와 같이 이론을 들먹이는 걸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예술을 위한 재료로서 바라보는 잭의 예술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궤변이지만요. 이런저런 미사여구 혹은 철학을 늘어놓아도 살인이 범죄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궤변은 버지라는 남자에 의해서 전부 반박당하거나 간파당하죠. 이 영화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러브 오어 헤이트가 될 것 같아요. 잭이 자신의 살인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속 예술관에 대한 자기 변호이자 세상에 대한 외침이라고 느꼈어요. 잭은 감독의 페르소나, 버지는 관객 혹은 평론가라고 가정하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결 쉬워집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들은 여태까지 금기 따위는 우습다는 듯이 선을 넘어왔죠. 물론 그렇기에 평범한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은 그의 영화를 싫어하는 걸 넘어서 그의 영화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감독이 변태 같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습니다. 사실 이건 관객만이 아니라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죠. 대표적으로 니콜 키드먼이 감독에게 화를 낸 건 상당히 유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 잭이라는 캐릭터는 더욱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라는 사람에게 부합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기괴한 행동에 대해 나는 예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말이에요.
있는데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런 세간의 평가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가로등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걸어가는 인물을 중심으로 앞에 생기는 그림자는 쾌락을 뜻하고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고통이라고 하죠. 이건 의도가 너무 명백한 장면이에요. 뒤에 생기는 그림자가 고통이라는 말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비난을 의미하며, 앞에 생기는 그림자는 스스로가 창조한 영화로 느낀 그의 개인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 잭은 살인 외에도 집을 만드는 것에 집착해요. 본인이 설계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무너뜨리는 집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여지껏 구축해온 예술관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이 버지라는 남자로 대변되는 일반 관객들에겐 그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무언가로 보이겠지만요. 영화 속에서 잭이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에는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감독이 여지껏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자신의 영화 바깥의 세계를 의미해요.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의미죠. 행실이 아닌 작품을 보라는 잭의 대사는 감독이 내뱉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영화는 유독 빨간색 소품이 자주 등장합니다. 잭이 타고 다니는 차, 첫 희생자의 살해도구, 잭의 가족들이 쓰고 있는 모자, 잭의 애인에게 사용한 펜, 마지막으로 잭이 입고 있는 가운까지. 이 붉은색은 세상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영화라는 매체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은 감독의 열정 혹은 욕망을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버지 역할로 출연했던 브루노 간츠의 명복을 빌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